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2026년 집값 급등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됩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금리 부담도 여전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단기 이슈로 보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6년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요인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통화량 증가와 자산가격의 관계입니다. 주택가격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는 통화량입니다. 중기 경제 전망을 보면 향후 수년간 시중 유동성은 수백조 원 단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지는 추가로 공급되지 않고 선호는 지속됩니다. 이 과정은 투기라기보다는 현금 가치 하락을 회피하려는 자산 재배치 현상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도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가격은 선행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대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상급지의 거래 주체는 대출 의존도가 낮은 계층이 중심입니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는 이미 2천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고가 주택 거래에서 대출 비중은 제한적이며 상당 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곧 이 시장이 신용 중심 시장에서 자본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격 하단은 더 단단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고소득 중장년층 수요의 확대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환경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50대 맞벌이 고소득 가구의 증가입니다. 부부가 모두 안정적인 소득을 보유한 경우 가구 소득은 연 2억 원 이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계층은 은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거 수준 상향, 즉 상급지 이동 수요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가격을 지탱하는 실수요의 한계 수요층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층이 어떤 지역의 가격을 결정하느냐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통화량 증가와 대출 의존도가 낮은 수요 구조, 그리고 고소득 중장년층의 실수요가 결합된 시장입니다.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2026년 이후 가격 압력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이 논의는 전망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조가 자동 상승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집값은 언제나 조건부 상승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금리 경로입니다.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상승 속도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대기 수요는 다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가격을 누르지는 못해도 거래량을 줄이고 체감 온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강한 규제는 하락보다는 양극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셋째, 공급의 질과 위치입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가격이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핵심지와 외곽 지역의 흐름은 점점 더 분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대응 국면이 아니라 분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로 질문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서울 핵심지의 경우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자금력은 매우 강합니다. 서울 외곽과 지방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며 가격 탄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르는 시장과 정체 하락하는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보다 어디를 어떤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경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서울 핵심지는 더 이상 평균 소득자 시장이 아닙니다. 고소득 현금 보유층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둘째, 대출 한도가 아니라 상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소득 구조입니다. 셋째, 지금 싸 보이는 가격보다 다음 사이클에서도 선택받을 입지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기 가격보다 다음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과거처럼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 소득, 자산 격차가 만든 구조 속에서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만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시장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 국면에서도 기회를 놓치고 조정 국면에서도 불필요한 공포에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의 선택입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갈립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습니까? 여기까지 표소장TV였습니다.